행복 시작이다. 예,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서운 암, 그러나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통계청의 자료를 제가 카피해 왔습니다. 사망의 제1 순위는요, 암입니다. 남자는 더 심하고요, 여자도 역시 사망의 제1원인은 암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망의 요인은 심장질환 이렇게 되는데, 암으로 사망하는 것이 전체 사망, 2020년 사망의 2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의 경우에는 남자는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립니다. 여자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립니다. 사망자 4명 중 1명. 한국과 비슷하죠. 이 4명 중 1명이면 25%인데 우리는 27%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국 통계는 옛날 거고, 방금 한국 통계는 최근 거를 제가 통계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암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을 피하는 최선의 길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히긴슨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암의 90%가 환경 요인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생활 습관의 선택에 의하여 암은 예방할 수 있다. 이 암의 90%가 환경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90%의 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호흡하는 공기, 마시는 물, 선택하는 음식, 운동 습관, 성행위, 관습,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암 발생의 9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것, 또 우리 몸이 접촉하는 것,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에 주의한다면 대부분의 암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긴슨 박사님은 우리는 암이 생기는 과정을 억제하는 생활습관, 식이 또는 다른 자연적 요소를 변화시키도록 권장하는 교육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암을 예방하는 또는 이기는 방법은 이 생활습관, 또 식사, 이런 생활습관을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든 벨리는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냈냐면 건강 교육원으로 건강을 교육하는 건강교육훈련원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여기 오시면 뭘 훈련받는 것이냐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이든 벨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긴슨 박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생활습관을 바꾸십시오. 검주는 당연한 것이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또 체중을 관리하는 것, 특별히 체중을 줄이는 것, 이 저체중과 암과는 별로 관계없어요. 항상 과체중과 암과 관계 있습니다. 가장 어떤가는 발암물질은 담배죠. 여러분 가운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안 계시라고 믿지만 과거에 피우셨죠? 이 담배는 가장 어떤가는 발암물질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 4,000가지의 화학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화학물질 중 많은 것들은 암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배와 관련되는 암은 특별히 폐에 치명적이죠. 다음에 이 접촉하는 입술, 또 넘어가는 구강, 또 인두, 다음에 후두, 다음에 기관지, 쭉 그 담배 연기가 넘어가는 순서대로죠. 다음에 식도, 다음에 위, 다음에 이 담배 연기에서 간이 나빠지고, 왜냐하면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그죠? 해독기관인 간이 이제 망가지죠. 다음에 췌장, 방광, 신장, 자궁경부, 백혈병, 대장,
피부, 음경.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 암과 관계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여자들이 담배를 피울 때는 더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는다, 암에 잘 걸린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음주죠. 음주가 또 암을 발생시키는 주 요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첫 번째 가장 많은 비율의 암은 식도암입니다. 식도암 환자가 지난번에 오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기관장으로 이제 뭐 부산 기관장, 인천 세관장을 쭉 하다 보니까 늘 대접받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회식하면 뭘 먹겠습니까? 고기 드시죠? 다음에 술 마시죠? 또 담배도 피우죠? 그러니까 후두암 아주 이걸 폐로 전이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죠? 이제 그런 사람 이제 안 사실 거죠? 다음에 식도, 구강, 후두, 이것이 전부 다 음주, 술이 들어가는 이 통로를 통해서 암이 다 걸리고, 다음에 간은 이제 이 술을 해독해야 되니까 이와 같은 암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량의 음주뿐만 아니라 소량의 음주도 암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는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량의 음주도 똑같이 암을 발생시킨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것은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다 연구 논문을 다 발췌를 해가지고 짜깁기 한 것입니다. 유방암은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는 남자보다 술을 마시면 암이 더 잘 걸립니다. 특별히 유방암은 일주일에 술 석 잔을 마시는 정도의 소량의 음주도 여성들에게는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여자들은 요즘 맥주는 뭐 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맥주도 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유방암이 많은 이유가 그거죠. 알코올은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는데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소량의 음주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50% 내지 100%까지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34세에서 59세 미국 간호사 9만 명을 대상으로 4년간 연구한 결과, 여자들은 소량, 그러니까 일주일에 석 잔이니까 하루 걸러서 한 잔만 마시더라도 일주일에 석 잔 되죠. 그러니까 하루 술 안 마시고 이튿날 술 마시는데 딱 한 잔만 먹어. 그래도 술 마시는 겁니까? 사실은 술꾼에게는. 이렇게 먹었는데 이 연구 결과에는 9만 명을 대상으로 4년간 연구해 본 결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0%에서 100%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돼. 다음에 여성 호르몬과 암의 위험인데요. 특별히 이제 갱년기 여성들이 이제 여성의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처방받는 게 있죠. 여성 호르몬입니다. 예, 맞죠. 예. 캘리포니아 이 주립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자궁암 위험을 80%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성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제 호르몬 처방을 받으면 문제는 암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육류를 취할 때 유방암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요, 이 육류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여성은 암의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예. 또 하나는 좋지 않은 식이 습관이 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요. 이제 일본에 사는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와이로 이민을 가지고 하와이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살 때하고 하와이로 이민 갈 때 살 때에 암이 갑자기 확 증가합니다. 자, 보세요. 일본 사람이 일본에 살 때는 대장암이 이게 10만 명당 78명, 항문암은 95명 이렇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뭐 유방암 335명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와이로 딱 이민 가서 사니까 대장암이
78명에서 신명당 371명, 무려 몇 배 증가한 겁니까? 유방암은 335명에서 1221명. 자, 그러면 이 수치는 뭐와 똑같으냐면 하와이의 그자는 백인하고 똑같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이 동양인이냐 미국인이냐 유럽인이냐에 의해서 암이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식사 습관이 결정적으로 암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는 된장국 먹고 동양 사람들 다 채식 위주의 밥을 먹잖아요. 그러다가 미국 딱 가니까 기름진 식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인이 앓는 그 암처럼 확 증가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는 암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잘 살게 되니까 또 암이 수입해가지고 싸게 넣으니까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그로 인해요 한국 사람이 암이 확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채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방 섭취와 유방암에 의한 사망률을 보면요, 지금 각 나라마다 그들의 지방 섭취량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일본,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지방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식사에. 그러나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식사에 이 지방을 굉장히 많이 섭취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지방이 많이 섭취되죠. 그런데 보십시오, 완전히 비례해요. 그 나라 사람들, 홍콩,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전부 다 지방 섭취 양이 많을수록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기는 유방암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연구를 보니까요, 지방 섭취가 많은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60% 증가한다 되어 있고, 그리스의 그리스 나라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마가린을 많이 먹은 여성은 유방암에 더 많이 걸렸다. 그러나 똑같은 기름도 올리브유를 먹은 여성, 그러니까 지방도 동물성 지방을 먹은 사람은 유방암이 더 많이 걸리지만 그것을 올리브유로 먹었을 때는 오히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25%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도 어디서 섭취해야 되냐면 식물성에서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깨든 참깨든 뭐든 간에요, 볶잖아요. 볶아버리면 동물성에서 발생하는 그 나쁜 포화지방산으로 바뀌어가지고 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볶아보면 고소하잖아요. 가능하면 건강식사는요, 볶지 않은 상태에서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음식에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본의 전리선 난 사망률을 보면 55세 이상이 점점 증가하잖아요. 이것은 무엇과 비례하는가? 해가 가면 갈수록 일본 사람들이 지방 섭취가 점점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비해서 점점 지방 섭취가 더 증가하죠. 그러니까 전리선암이 점점점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피부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방이 많이 지방을 섭취할수록 피부암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방, 이 실험을 했는데 피부암 진단을 받은 76명 가운데 두 부류로 딱 나누었어요. 38명씩 나눠가지고 한 집단은 자기가 원래 먹던 대로 그냥 그대로 먹게 했고, 한 집단은 지방을 현격하게 떨어뜨려서 저지방 식사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가 3배나 확 줄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오늘 준비한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 한 분이 이곳에 있다 보니까 옛날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고기 대신에 생선은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나 생선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기는 안 좋고 생선은 그건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육류 섭취는 암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육류는 임파선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입니다. 이 서현 의사가 연구했는데
아이오주의 3만 5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붉은 육류를 많이 먹는 그룹은 적게 먹는 그룹보다 임파선암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이었다. 햄버거를 매주 4번 이상 먹는 여성은 임파선암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고기를 안 먹어요 하지만 사실은 고기를 안 먹는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스테이크를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게 아니고요. 햄버거를 먹으면 햄버거 안에 여러 가지 야채도 넣지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소고기를 딱 넣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어도 뭘 먹는 겁니까? 고기를 먹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김치 먹잖아요. 우리 밖에 나와서 모든 김치를 먹어도 여러분 고기 먹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김치 다 어디에 젓갈 들어가죠. 젓갈. 예. 그리고 심지어 나물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맛있게 하려고요. 젓갈로 이게 젓갈 넣어서 이게 볶아요. 이거 묻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뭐 한두 번 먹는 관계 없어요. 집에서는 건강식 하고 밖에 나왔을 때 한두 번 먹는 관계 없지만 여러분이 환자다라고 딱 생각하면요. 밖에 나올 때 채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채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여러분 환자일 경우에는 도시락을 싸져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구마는요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많아요. 베타카로틴은 아주 강한 항암물질입니다. 다음에 찐 호박, 그 노란 호박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 굉장히 베타카로틴 따시 표현하면 우리 항암물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걸 딱 집어넣고 과일 하나 딱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와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가 아니면 그럴 필요 없어. 뭐 한 번 백미 먹어도 관계없고 또 한 번 나가서 예를 들면 돌솥 비빔밥을 먹든지 뭐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환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락을 싸서 다니실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이 질병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하루에 과일을 3번 먹을 경우 임파선암에 걸릴 위험을 36% 줄였다. 그러니까 채식과 이 육식은 현격한 차이를 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고기는 대장암 위험률을 높입니다. 특별히 대장암이 걸렸다. 이거는요 직방 뭐 관계냐면 육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 이 모두가 다 말이죠. 왜냐하면 인체 구조는요 육식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영천에서 영적 친교 모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식하는 동물과요 육식하는 동물의 아주 두드러진 차이는 뭐냐면 장의 길입니다. 육식하는 동물들은요 장의 길이 아주 짧아요. 그러나 채식하는 동물은 장의 길이 아주 깁니다. 왜 육식하는 동물은 장의 길이 짧아야 되는가? 고기는요 독이거든요. 독. 그래서 딱 들어오면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영양분을 확 섭취하고 빨리 내보내야 돼. 그래서 그 장의 길이가 짧아야 독의 해독을 잊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채식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풀은 독이 없어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으면 풀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구절양장, 심지어 위도 4개나, 소는 위도 4개나 있잖아요. 대시엔들 폐감이 있어. 몇 시간을 거쳐서 또 장의 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섬유질에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초식동물은요 섬유질에서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지방도 만들어내고 탄수화물도 만들어내. 그러니까 소는 풀만 뜯어 먹어도요 기름이 있고 막 살이 찌잖아요. 근데 사람은 풀 뜯어 먹는데 아주 그것에서 단백질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장이 굉장히 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입지 않아. 여러분 사람의 장은 육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의 길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긴 장에다가 고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독이 오랫동안 장에 머무면서 그 독소에 의해서 여러분 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자체는 영양분이 아주 좋은 식품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것이 고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갖추어진 영양분은 하나님께서 채식에서 얻도록 했지 고기에서 얻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기는 그 독성 때문에 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방이 우리 혈액관을 막고 다음에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소, 돼지 또는 양고기를 먹는 빈도수에 의해서 다정한 위험들을 보면 한 달에 딱 한 번 먹는 사람 0%예요. 0%. 그러나 날마다 먹는 사람은 149%. 149%라는 것은 이거는 100%가 반드시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49%라는 것은 반드시 걸리고 또 걸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2, 4회 먹으면 50%, 5, 6회 날마다 먹으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생선이나 닭고기를 먹는 것도 결코 암의 이 위험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 돼지, 양고기 했는데 이 대신에 생선, 닭고기 넣는다 하더라도 이 수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이 암에 나쁜 음식은 계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란은 비타민 A가 많거든요. 베타카로틴이 많단 말이에요. 비타민 A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식품이지만 이것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고기처럼 암에 있어서 6배나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약이라고 나서 보니까 민망해.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만큼 계란은 여러분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식이 없으면 좀 더 편안할 수 있는데 지식이 많을수록 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숯불구이. 숯불구이는요 굉장히 나쁩니다. 숯불구이 태우잖아요. 기름이 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벤조피린, 이것은요 담배 600개 피를 피울 때 나오는 그 함유량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인간의 세포 배양 실험과 지혜 실험에 의하면 이 벤조피렌은 간, 위, 대장, 장, 식도, 폐, 유방 같은 조직에 영향을 주는 발암 활동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암 물질을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다 줄이고 그냥 요약 정리를 딱 해보면 술, 담배, 과다지방, 육류, 독소, PCB, DDT 이게 뭐냐면요 농약을 치잖아요. 농약을 치면 그 초식 동물이 그 영양 동물을 그 풀을 먹으면 그 풀 속에 있는 독이요 몸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소나 양을 잡아 먹는다 할지라도 소나 양 몸 속에 있는 이 농약 독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 예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는 소도 잡아먹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생선도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뭐 농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환경이 지금 환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에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강과 바다는요 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중금속에 왜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중금속에 가장 많이 함유된 것이 있는 것이 생선입니다. 오히려 육류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회, 생선 이런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남편도 대장암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여보 당신도 이곳에서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싫어요. 왜 싫으냐? 여기 있으면 뭐 먹지 마라 하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요 몰라서 병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뻔히 알면서 내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건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을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이게 옳은 걸 알아. 그러나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옳은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못 지켰죠. 무엇에 졌기 때문에? 내 욕망, 내 하고 싶은 것, 내 먹고 싶은 것 버무리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단순히 이렇게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 가르쳐야지만 절대로 이게 성공을 못해. 반드시 신앙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운전해 나가야 돼.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교육받으면 한 몇 개월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스프레이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헤어 스프레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쓸 수는 없다고 한다면 특별히 환자들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러죠. 그러면 암을 줄이는 요인이 뭔가?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세균, 독소, 오염물질의 공격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지금 이 호흡에도요, 이 청기한 지역에도 끊임없이 바이러스, 세균이 우리 호흡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이 안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이요, 그걸 다 퇴치하기 때문에 병이 안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이렇지만 청정 지역에는 세균, 독소, 오염이 적겠죠. 그러나 저 서울이나 이런 공기가 많은 지역에는 더 많다는 거죠. 다음에 먼지 입자, 독소들, 연기, 일산화탄소, 화학물질들을 포함한 공기를 우리는 호흡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 박테리아로 가득 찬 음식을 먹으며 어느 정도 오염된 물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든벨리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건강을 위협하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피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암물질 하나하나를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능한 한 발암물질을 더 많이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이 많은 곳에 살면 오염이 없는 깨끗한 곳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발암물질을 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물도 뭐 정수기를 설치해가지고 정수에서 깨끗한 물을 먹는 것도 오염물질을 피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삼탑에 의한 삼탑 정수기를 통해서 할 때 좋다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의 면역력 기능을 가능한 높이는 것.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또 곰팡이를 우리가 접촉 안 할 수가 없는데 접촉해도 우리의 면역력이 강하면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같은 질병이 생겨하는 유기물이 들어오면 건강한 면역계는 그것을 발견하고 면역세포에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 면역세포는 가서 그것들을 잡아먹고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면역계가 강해지도록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계속해서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역력을 높여주는 우리 생활 습관 가운데 그 중에 베스트 세 개를 딱 뽑으면 무엇인가?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는 그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도 중요하고,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평안, 마음에서 염려, 걱정,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혼자 여러분의 짐을 지고 살려고 하십니까? 맡길 때가 있는데 맡기십시오. 이제 베타카로틴 식품이요, 강력한 항암물질입니다. 이 하루에 요구되는 카로틴 요구량은 8,000 IU인데 이 비타민 A는 재생 기능을 위해서 중요하고 또 면역 기능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면역을 높이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
세포를 재생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비타민 A가 풍부한 동물성 식품이 있는데 그것은 동물의 간이에요, 간. 그래서 소 간을 막 먹잖아요. 또 계란, 전지 우유 이런 것들은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물성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콜레스테롤로 채워져 있고,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동물성은요, 인산의 문제, 여러 가지 이 독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공급원은 어디냐? 식물에서 이 베타카로틴을 얻는 것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유해한 물질이 없이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추는 5장 상추를 먹으면 베타카로틴 1일 요구되는 것의 10%를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수박은 10분의 1쪽을 먹으면 한 조각에 18%, 다음에 요리된 브로콜리 한 컵은 22% 이렇게 내죠. 그래서 이거 보면 케일, 시금치 이런 것이 아주 많죠. 시금치는 반 컵만 먹어도 하루 요구되는 비타민 A의 74%나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금치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다음에 또 보시면 지금부터는 숫자가 팍 증가하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붉은 피망은 135%, 붉은 피망 한 개만 딱 먹으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A를 채워도 남아. 피망 굉장하죠. 다음에 군고구마, 이건 249%, 하루 필요한 양보다도 2배 이상이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익힌 호박은 2분의 1개를 먹으면 271, 생당근은 309, 당근이 굉장히, 식사 때마다 우리 당근 내죠. 당근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근은 비타민 A, B, C, D, E, 비타민의 보고, 그것이 당근입니다. 이 당근은요, 모든 비타민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매 식사 때마다 이 당근을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생당근은 309지만 익히면 이게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런가? 당근의 섬유질이 소화가 잘 되도록 요리하면 비타민 A가 더 많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란 미국 참맛 찐것, 우리나라는 구할 수 없지만 이것은 430족. 우리는 이제 그 대신에 마를 주죠. 한 번씩 마 요리하죠. 이 마가 굉장히 비타민 A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비타민 C가 우리의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 먹잖아요, 그죠? 이 비타민 하루에 필요한 것이 250mg인데, 예를 들면 바나나, 군 감자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붉은 피망은 141이야. 붉은 피망이 비타민 A도 그렇지만 비타민 C도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도 딱 한 개 먹는데. 그래서 보시면 오렌지 생주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한 것이다. 식사가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자외선에 이제 24시간 노출된 토끼들을 보면 보통 식사할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암이 걸리지만 비타민 C와 E를 보충하는 식사를 주면 한 마리도 이 피부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E는 특별히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성기능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비타민 E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죠. 비타민 E는 특별히 기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배아, 근데 요리된 시금치, 또 콩, 생겨자, 머루, 올리브유, 또 홍화유, 이런 것에 비타민 E가 많은데 마가린 이런 것은 이제 식물성이 아니죠. 동물성입니다. 그러나 콩기름 이런 것은 23.5, 아몬드 27.2, 카놀라유 30.3, 또 볶은 해바라기씨 42.4, 해바라기유 42.4, 다음에 밀룬 기름
83. 야, 멜론 기름이 굉장히 이게 비타민 E가 많네요. 그죠? 그래서 밀이 굉장히 좋은 곡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항산화제 최고 10대 과일. 자, 이게 항산화제, 그러니까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암을 치료하는 이것이 항산화제인데 이것이 가장 많은 10대 과일. 첫 번째가 뭘까요? 10위는 토마토고요, 9위는 사과고, 8위는 바나나고, 7위는 청포도, 6위는 자몽입니다. 다음에 5위는 키위, 4위는 포도, 3위는 오렌지, 자 2위는 자두가 굉장히 좋네요. 1위는 뭘까요? 딸기입니다. 딸기. 딸기가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딸기는 그 과일 중에 100점이라고 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다음에 항산화 최고 10대 채소 중에 항산화제가 많은 채소는 뭔가? 이 옥수수를 이게 채소로 지금 그 미국 자료에는 넣어놨는데 옥수수, 다음에 양파, 9위가, 8위는 빨간 피망 굉장히 좋네, 그죠? 다음에 7위는 비트, 6위는 브로콜리, 자 브로콜리도 아주 좋습니다. 5위는 알파파, 6위는 양배추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이 연구 논문을 보니까 식사 때마다 양배추를 먹으면 암이 안 걸린다고 할 만큼 그렇게 양배추가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 3위는 시금치가 또 그리 좋아. 2위는 케일이에요. 케일. 우리 밭에 지금 케일 지금 심어놨죠. 이게 아주 강력한 항산화 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위는 뭘까요? 마늘입니다. 그래서 마늘을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지만 적당하게 쓰는 것은 좋습니다. 암을 줄이는 요일은 무엇인가? 하버드대 월터 윌렛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암을 줄인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식사에 오면 저녁에는 과일 식사, 아침 저녁에는 막 풍성한 채소를 놔두죠, 그죠? 그래서 쌈, 케일쌈, 겨자쌈 뭐 이런 쌈을 많이 드십시오. 윌렛은 그 증거로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그 외에 파이토케미칼 같은 미량 영양소가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이 뭐냐면 동물에는 없는데 식물에만 있는 암을 치료하고 암을 예방하는 특별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을 사람들이 알고 나서부터는 이 채식이 이게 강력한 이 항암 식사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인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많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면 유방, 대장, 직장, 폐, 전립선, 방광, 위, 식도, 자궁경부, 후두, 구강, 인후, 간암에 걸리는 비율을 줄일 수 있다. 암을 예방하는 생활 양식을 보면 적합한 식사, 이 적합한 식사는 무슨 식사일까요? 100% 채식으로 된 균형이 잘 갖춰진 식사. 채식 안 돼가지고 김치만 먹고 이건 채식이 아닙니다. 채식을 한다 하더라도 잘 균형이 갖춰진 식사. 그래서 두 번째는 이는 과일, 채소, 현미, 잡곡, 견과류가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암을 예방하는 생활양식, 두 번째는 체중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허리 사이즈가 엉덩이 사이즈보다 최소한 10%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허리 사이즈가 엉덩이 사이즈보다 20%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라는 그 기준이 뭐냐면 허리와 엉덩이가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이거는 100% 암이 오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 안 하기. 다음에 네 번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다음에 적절한 햇빛. 다음에 스트레스 조절.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하면 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과일과 야채를 보면 과일에는 블루베리, 딸기, 자두, 오렌지, 포도, 또 신과일, 신과일 가운데요 레몬은 강력한 항암 과일입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요. 뭘 봤냐면 엘렌 G 화이트 쓴 것은 아니고 엘렌 G 화이트의 비서, 언제나 그가 이야기하면 타이핑 치고 문장을 고치고 하면서 비서가 있었거든요. 그 비서가 사실 뭐 생의 빛이라든가 이런 책을 다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말은 이제 계시는 엘렌 G 화이트 받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노년의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비서가 쓴 글에 보면 어떤 글이 나오냐면 화이트 부인이 평소에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생명과를 제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주신 생명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레몬, 라임, 레몬 계통의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몬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이 레몬을 계속 레몬은 아주 좋은 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일이다. 다음에 채소는 케일, 시금치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는 케일을 쌈으로 먹고 시금치는 요리해서 먹죠. 다음에 양상추, 콜라드, 또 뭐 여러 가지 양배추, 팥, 콩류, 또 메주콩은 팔토케미칼의 금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주콩이 뭐 흰콩이죠, 그죠? 메주콩은 팔토케미칼, 다시 말하면 암을 치료하는 물질을 팔토케미칼이라는데 식물에 나오는 물질, 이 메주콩이 팔토케미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팔토케미칼 물질. 그래서 콩 종류, 다음에 브로콜리. 그 브로콜리에 또 이 항암 물질이 많아가지고 또 그걸 즙을 짜서 먹는 사람도 있죠. 당근, 비트, 감자. 감자는 강력한 독소를 제거하는 식품입니다. 마늘, 양파, 부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생각하겠습니까? 매 식사 때마다 골고루 그래서 우리가 이든벨리 식사할 때 아침에 식사를 하는 그 반찬하고 점심 때 내는 반찬 다 다르죠. 그래서 매 끼마다 이게 식단을 다르게 함으로 각가지 종류의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환자를 위한 치료 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고요.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비로소 이게 육식보다 채식이 바로 좋구나. 육식하면 이 암이 걸리는구나. 채식을 해야 암이 예방되고 암을 치료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최근에 과학자들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것만 먹으라 한 것이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게 뭐냐면 씨 맺는 모든 채소는요 곡식입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맺는 모든 채소는 곡식과 다음에 채소과의 과일,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은 나무에 맺히는 나무와 경과. 다음에 창세기 3장 18절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추가된 것이 뭐냐면 잎채소들. 왜냐? 그래서 잎채소들은요 다 이 약들이에요, 약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과일과 곡식만 먹으면 돼요.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환경이 어려워지고 병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채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밭에 널리는 게 다 약들이에요. 엉겅퀴, 옛날에 엉겅퀴를 약으로 생각했습니까?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엉겅퀴가 가장 강력한 무슨 약이에요? 관절염 약이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풀들이요, 옛날에 다 시사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부 다 옛날에 질경이를 무슨 식품으로 생각했습니까? 근데 질경이가요 가장 강력한 이뇨제고요. 또 민들레, 옛날에도 민들레 먹었나요? 나 잘 모르겠지만 이 민들레가 가장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간암 환자든 무슨 암 환자든 간에 민들레 채가지고 요리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운 과학을 공부 안 해도 돼. 이 말씀대로 살면 과학자들이 이 말씀을 다 증거해주는 자료를 준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음식물이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의 식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원리의 계획을 연구해야 한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는 아담에게 음식물을 지정해 주셨다. 그분께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인간이 죄의 저주로 에덴 동산을 떠나 토지를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밭의 채소를 먹도록 역시 허락을 받았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 건강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엘렌 G 화이트이 1860년대에 받은 계시의 말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하 20장 27절의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했으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계시를 통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살면 우리의 삶은 견고해지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예방되고 보호받고 혹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애굽에 내리는 모든 질병이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 혹 네가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